안녕하세요. 토익 수험생 여러분. 저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박슬기입니다. 오늘 9월 15일 토익 시험, 토익 총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트 5와 6의 경우는요, 난이도가 중상이었습니다. 자세히 하기 전에 미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늘 나오는 문법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중간중간 까다로운 어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파트 6 같은 경우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다고 보이고요. 문법이나 어휘 모두 평이했고, 좀 독특한 것이 시제 문제가 좀 많았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5에서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늘 나오는 품사 문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약간 놀랬던 게, 이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이 바로바로 시험에 나온 것들이 많이 꽤 보여서, 공부를 했다면 조금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품사 고르는 문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명사 문제입니다. freedom은 우리 자유라는 그런 명사인데요. 우리 이태원 프리덤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그래서 자유라는 명사인데, 더 많은 자유를 원해라고 해서 one more freedom, 이런 식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제가 별표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좀 이렇게, 보거나 문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despite이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 전치사인데, 여기 뒤에 빈칸이 뚫리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 제가 수업 시간에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전치사 뒤에 빈칸 뚫리면 반드시 명사가 온다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아주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문제였고요. 또 등장한 명사로서 이 관사 뒤에 빈칸 뚫리면 명사다. 이거는 정말 가장 쉬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명사 중에 좀 독특한 게 나왔는데, 이제 hear이 듣다라는 동사인데요. hearing 하면은 명사로서 공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청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들수록 청력이 좀 감퇴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듣는 능력을 가리키는 청력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청회라고 해서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듣는 장소, 즉 어떤 정부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주민들을 소집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묻는 그런 공청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에는 2번의 의미로 등장했고요. 관사 뒤에는 명사가 정답이다. 이런 아주 쉬운 문제고요. 이것도 제가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인데, 이제 각각의 목걸이라는 의미로요. each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우리가 each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수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복수가 되었다면은 답이 될 수가 없죠. each는 항상 단수명사만 꾸민다. 각각의 고객하면은 each customer라고 하는 거고, 각각의 학생, each student라고 하는 거죠. each student가 아니고요. 그래서 each 뒤에는 단수명사가 온다. 이번에는 여기에 빈칸이 뚫려서 이 단수명사를 꾸미는 each 선택하는 문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명사인데요. 늘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 문제 2개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항상 나오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소유격이 가장 자주 나온다. 소유격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명사를 꾸미는 그런 대명사의 격이죠. 그래서 명사 앞에 빈칸 뚫리면 소유격을 찍어라. 그래서 그 사람의 헤어 제품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명사 앞에 빈칸 뚫리면 소유격을 넣어서 her hair product, our hair product, my hair product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소유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문제가 있는데, 오랜만에 소유 대명사가 등장을 했죠. 요거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잠깐만 보시겠어요? 여기 이 빈칸이 뚫려 있고, 보기를 보니까 you, yours 이렇게 보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앞에는 주어 자리니까, 주어 자리구나. 그냥 주격이겠구만 하고, you를 딱 찍으려고 봤더니, you is 이상하잖아요. 그죠? you are 해야 되는데, you is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you는 탈락이고요. yours라고 하면은 이제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소유격과 명사를 하나로 합친 말이죠.
예를 들어 your car, 당신의 차를 합치면 당신의 것, yours 이렇게 되는 식으로요. 그래서 예문 한번 보시면요. 맥락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while 하면은 뭐뭐하는 반면에 대조하고 있는데 우리 인사부 직원들의 책상이 어디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second floor에 있는데 반면에 이것은 3층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요? 네 책상이겠죠. 그래서 your desk. 당신의 책상은 즉 합치면 당신의 것은 yours is on the third. 이렇게 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제 답이 뭐가 되냐면은 theirs에서 그들의 것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여기 동사 앞에 빈칸 뚫렸을 때 보기에 they가 있다면 역시 여러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이게 they라고 주어라 치면은 they는 are니까 they are이 맞는데 is는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y가 아닌 거 단숨에 알 수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나마 좀 혼동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훨씬 많이 틀렸을 겁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문제에서 제가 보기만 바꿔 보았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동사 앞에 주어 자리인데 주어 자리니까 he가 정답이겠구만, 주격 이렇게 고르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90%는 답을 A번을 찍습니다. 그런데 역시 맥락을 보셔야지만 맞을 수가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he를 넣으면 맥락이 조금 어울리지 않고 다시 말하지만 인사부 직원들의 책상은 2층에 있지만 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책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his desk를 합쳐서 his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his desk 줄여서 his, 그 사람의 것은 3층에 있다. 이렇게 책상끼리 대조하는 것이 더 어울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소유대명사 문제가 하나가 보이고 있다. 요거 하나 짚어드리고요. 세 번째, 형용사 아주 무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명사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장소라는 명사인데요. 어떤 장소? 중앙에 있는 그런 장소에서 central location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우리 뭐 중앙아시아라고 할 때 central Asia, 뭐 중앙 아메리카 할 때 Central America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사 앞에 오는 형용사 답을 고르는 문제. 보통 그 앞에 소유격이 많이 붙게 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소형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에 빈칸이 뚫리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정답 이렇게 고르는 문제고요. 마찬가지 비스무리한 문제인데요. favorable effect of sleep, 잠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해서 자, 효과라는 명사가 있는데 어떤 효과? 긍정적인 효과 이렇게 해서 명사 앞에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 이렇게 둘 다 명사 앞에 빈칸 뚫린 상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로 부사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꾸미는 그런 품사인데 부사가 참 꾸미는 것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사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동명사를 꾸미는 부사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명사가 있다면은 명사 앞에 빈칸 뚫리면 명사를 꾸미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형용사. 그렇다면은 우리 동명사요. 즉 동사에 ing 붙여가지고 동사를 명사화 시킨 것이 있죠. 그럼 동명사 앞에 빈칸 뚫리면 무엇이 온다? 요런 문제가 되겠죠. 우리 동명사 같은 경우는 물론 이름에 명사가 있긴 하지만 동도 있죠. 그럼 뭐예요? 원래 동사였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의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동명사를 꾸미는 것은 누구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온다. 그래서 동명사를 꾸미는 것은 부사다라는 그런 것을 제가 이번 주에도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문제 한번 보시면 여기 동명사가 보이죠? updating, resume 해서 갖고 있는 이력서를 자꾸자꾸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정기적으로요. 그래서 이력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 동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은 동명사를 꾸미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다시 말하지만 동명사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처럼 부사 수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가 정답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력서 업데이트하기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thoughtfully prepared lunch라고 해서 사력 있게 준비된 점심을 먹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이따가 따로 별도로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도 되게 비슷한데요. remote area 하면은 좀 외딴 지역을 얘기해요. 뭐 섬 지역이나 그런 잘 닿을 수 없는 먼 외딴 지역인데요. 지리학적으로라고 해서 geographical이라는 부사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지역은 명사인데 어떤 지역, 외딴 지역, 먼 지역, 형용사. 근데 그 앞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리학적으로 멀리 있느라고 해서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은 부사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명사 앞에 형용사, 형용사 앞에 부사, 그래서 부형명 순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시험에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접속사, 전치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치사가 상당히 또 기본적인 것들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또 이번 주에 강의한 내용인데 마침. 자, 첫 번째 어몽이에요. 우리 어몽이란 말은 셋 이상 사이일 때 쓰는 말이고요. 비교하실 것이 between입니다. between은 언제? 두 개 사이일 때 쓰는 말이고 세 개 이상 사이일 때는 어몽을 쓰게 되는 건데요. 이제 뭐 이런 거죠. 우리 방탄소년단 BTS 제가 광팬인데요. 그 방탄소년단의 어떤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10대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얻고 있는데 전 세계의 청소년들 adolescent 여기 복수형 보이시죠? 수많은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할 때 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라는 의미의 정답입니다. 두 번째, 이것도 우리 기본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달 내내, 여러분이 뭐 방학 7월, 8월에 한 달 내내 학원만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내내라고 할 때 기간과 함께 써서 throughout 이라는 전치사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entire month, 내가 이번 달 한 달 내내라고 해서 throughout the entire month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throughout 플러스 기간을 쓰면 그 기간 내내 어떤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여름 내내 학원만 다녔어요. throughout the summer 할 수 있고 이번 주 내내 부모님 도와서 일을 해야 돼요. throughout the week 할 수 있고 1년 내내 나는 다이어트를 했어요.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아주 기본적인 전치사 at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뭐 박람회 같은 뭐 우리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어떤 베이비 페어 그런 출산 박람회가 열릴 겁니다. 어디에서? 코엑스에서 열어갈 때 어떤 지점에서라고 할 때 at을 쓰게 되겠습니다. 접속사 문제도 골고루 등장했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이런 의미로 등장을 했었고요. 중요한 것은 항상 그 오답으로 나오는 함정 보기가 이런 것이 등장하고 있죠. despit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왜 오답인가요? 우리 얘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 동사, 즉 절을 연결하는데요. 이 빈칸에 despite는 올 수가 없죠. 얘 같은 경우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렇게 절을 연결할 수는 없고요. 명사만 온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답. 그리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어가 동사하자마자 뭐뭐 하기 전에 prior to 오답인데요. prior to는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해서 넣으면 그럴싸해 보일 수 있겠지만 얘는 품사가 뭐다? 얘는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 수 없잖아요.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것이니까 오답. 마찬가지로 뭐 주어가 동사하는 경우에는 in case of 이렇게 쓸 수는 없을까요? 얘도 오답이죠. in case of 뭐뭐 하는 경우에는 뜻은 가능하지만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 것이지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오답들은 잘 소거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 동사와 중동사에 관한 문제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 동사 문제가 하나밖에 없네요. 뭐 이번에 수일치도 없고 능동태, 수동태도 없고요. 시제 문제 하나가 보이는데요. 좀 독특하게 오랜만에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이따가 문제를 한번 복원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우리 소위 준동사라고 해서 이제 동사를 변형시킨 세 가지 우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가 또 토익에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동명사랑 분사가 없고 얘만 나왔네요. 투부정사. 아주 유명한 수거의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요. Be sure to 하고 여기 빈칸 뚫리면 provide냐, providing이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는 동사형이 올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문 잠그는 거 잊지 마세요. 확실히 문 잠그세요. Be sure to lock the door일까요? locking the door일까요? 자, be sure to는 하나의 수거로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 be sure to 동사 원형 확실히 뭐뭐 해라, 확실히 뭐뭐 하다라는 수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lease be sure to lock the door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be sur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넣는 문제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실히 뭐뭐 해두세요 라고 할 때 be sure to도 맞고요. be 대신에 make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make sure 혹은 be sure to 부정사 이런 패턴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 정리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휘의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훑어보실까요? 자기가 눈에 익은 것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뭐 다 언급하기에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수를 증가시키다, increase. 아주 과적이다, very effective. 아이템, nearly. 자, 요거 체크할게요. 이것도 이번 주에 강의한 내용인데, nearly라는 부사는 이렇게 숫자 앞에 오서 의미가 뭐죠? 거의 2,000명의 방문객이 온다라는 말이잖아요. nearly라는 말은 보통 토익 포인트가 숫자 앞에 많이 오게 되죠. 숫자를 강조하면서 거의 100명이 왔네요. 거의 30명이 왔네요. 이렇게 숫자를 강조하는 그런 부사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너 이번에 편지를 보내면 아마 다음 주에 답장이 올 거야. 아마라는 의미로 possibly. 아마 다음 주에 연락이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물원에 가면요. 우리 식물들의 어떤 표본을 전시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식물들의 표본이라고 해서 specimen이라는, 그런 단어, 어휘, 명사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맥락 보시면은 책 갈피에다가 식물들 말려가지고 납작하게 붙인 그런 다양한 도감 같은 걸 말하는 건데요. plant specimen, 식물 표본. 참고로 specimen이라는 단어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샘플이란 말과 거의 같은 의미예요. 표본이란 말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등장하는 단어죠. 공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잠깐 가동을 멈추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한 날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셧다운, 닫는 것을 그런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implementing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요 문제가 오늘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떤 문서, documentation이 in order다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따로 이따가 문제를 복원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In order. 자, 그 다음에 formal이란 단어 보이시는데요. formal은 뜻이 뭐냐면은 이전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전의 의미인데 지금 이 장소에는 지금은 떡볶이 집이에요. 근데 1년 전에는 이 집이 꽃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떡볶이 집인데 그 전에는 formal이라는 의미로 현재와 그 과거를 과거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자주 나오는 어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의, 현재의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거래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하실 때 어떤 요소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겠어요? 일단 비용이 중요하겠죠. 싼지,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성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신뢰성, reliability, 신뢰할 수 있는 여부, 신뢰성과 비용을 둘 다 고려해서 계약을 맺자라는 그런 의미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주목할 만한 문제 몇 개를 이제 저작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약간 다르게 복원해서 이제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설명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명사 자리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they need more 빈칸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이 more이에요. 이 more를 보자마자 생각하는 거죠. more expensive 이런 식으로 more 뒤에는 형용사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물론 맞고요. 그런데 세 가지 문장을 봐주세요. more 뒤에 뭐가 오는지 보세요. 1번, 돈 더 필요해. I need more money. 두 번째, 이게 더 비싸네. This is more expensive.
세 번째, 선생님 말 좀 천천히 해주세요. 더 천천히. Please talk more slowly. 자, 저기 보시면은 이 more 뒤에 다른 것이 오고 있죠. 더 많은 돈, 명사가 올 수 있죠. 더 비싸다, 형용사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